여러분들이 표에서 이제 보시면 참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복잡한 표들은 그 표를 참고하시되 어떤 그 약재의 대표적인 약재들을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플루오로락실이라는 거 F5U로 표시되죠. 이 플루오로락실은 부작용이 좀 아주 비교적 가볍다 하는 장점이 있지만 설사라든지 구내염 등의 어떤 점막 장애, 그 다음에 백혈구가 감소한다든지 또 팔다리에 어떤 부종이 생기고 또 피부에 기미, 우리 기미라고 그러잖아요. 색소 침착, 혹은 이 감각 이상,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구역질이나 식욕 저하 등이 이제 보통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이 폴폭스 요법이란 것은 요거는 이제 복합 요법이죠. 뭐냐 하면 플루오로라실의 FOL, 그 다음에 류코보린의 F, LF, 그 다음에 옥살리플라틴의 OX, 그래서 FO, 플루오로라실, LF, 류코보린, OX, 옥살리플라틴, 요 세 가지를 합했다는 것의 표시입니다.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폴폭스 요법이라고 그러죠. 그러면 폴폭스는 플루오로라실과 류코보린, 칼슘과 옥살리플라틴이 합쳐진 거구나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항암제 3개를 합쳤으니 또 여기에도 당연히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부작용을 살펴보면 마비라든지 백혈구 감소와 또 혹은 혈소판 감소, 이게 다 골수억제에 속하는 거죠. 그 다음에 구역질, 설사, 구내염, 탈모 이런 것이 있습니다. 뒤에 설명할 또 폴피리 요법과 비교해가지고 구역질 등은 좀 정세가 가벼운 경우가 많고 탈모도 또 가볍게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은 투여받은 환자들의 한 80 내지 90%의 경우에는 이 감각성 말초신경 장애가 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 말초신경 장애에는 추위에 갑자기 노출될 때 이렇게 한냉 자극에 의해서 유발을 되거나 또 차가운 물건을 손에 대거나 찬 음료를 마시거나 하면 손끝에 이런데 짜릿한 느낌이 오거나 목에 어떤 불편한 느낌 이런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. 치료 개시 당초에는 이런 부작용들이 2, 3일 만에 이렇게 없어지지만은 치료를 계속함에 따라서 또 회복이 지연되기도 하고 또 치료 후 한 4 내지 5개월이 지나면 그중 환자들의 한 10% 정도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. 이렇게 우리 식사를 할 때 젓가락질 하기가 좀 이렇게 힘이 든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옥스, 폴폭스 중에 옥살리플라틴 투여량을 줄이거나 혹은 옥살리플라틴 투여를 아예 잠시 빼버리는, 그렇게 하면 또 부작용이 줄어들기도 합니다. 이것 외에도 이제 또 백혈구가 감소하거나 혈소판이, 이건 다 피 속에 있는 거죠. 적혈구, 백혈구, 혈소판, 혈장 이런 거는 다 피 속에 있는 건데 이런 백혈구가 감소하고 혈소판이 감소하는 이런 부작용이 자주 나타납니다. 백혈구가 감소를 하면 우리가 말하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소판이 감소하면 피가 잘 이렇게 출혈이 됐을 때 멈추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요. 폴폭스 요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폴피리라는 건데요. 이것은 플루오로라실에다가 류코보린, 칼슘 더하기 이리노테칸이라는 이 항암제를 3개를 섞은 겁니다. 그렇게 FO와 LFO,
그다음에 IRI, 이리노테칸, 예? 류코보린, 그다음에 플로로라실, 요 세 개를 합친 걸 폴필이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보통 플로로라실 단독 요법을 쓰기도 하고 폴폭스 요법을 쓰기도 하고 또 폴피리 요법을 쓰기도 하지요. 그러니까 폴피리는 폴폭스 요법에서 옥살리플라틴 대신에 이리노테칸으로 바꾼 그런 요법입니다. 여기에 이제 그 부작용으로 보면 골수 억제, 이 골수 억제가 아까 분에 얘기한 그 백혈구 감소라든지 또 혈소판 감소 이런 것이 전부 다 골수 억제에 속합니다. 그 외에 구역질, 설사, 구내염, 입안이 헐어서 음식을 먹기 힘든 이런 그 구내염, 탈모 등이 있습니다. 보통 그 투여 후 24시간 이내에 특히 그 이리노테칸 투여 중에는 그 조기에 나타나는 설사 증상이 있는데요. 이럴 때는 또 항콜린제를 쓰면 여기에 또 멈추기도 합니다. 그래서 또 식욕 저하가 생길 경우에는 이 제토제 이런 걸 사용하지만 뭐 조절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용하는 우리 그 항암제는 우리가 보통 젤로다라는 상표명으로 알려진 카페시타빈이라는 게 있거든요. 젤로다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젤로다는 그 경구 타입입니다. 이거는 먹는 항암제입니다. 그래서 간이나 암세포 내에서 이 대사가 되어서 이 젤로다가 플루오로라실로 변하고 그것이 항암 효과를 발휘하는 약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젤로다 자체는 그 항암 효과가 없고 이 3단계 대사를 거쳐서 암세포 내에서 이 젤로다가 플루오로라실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대한 그 영향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. 소위 말해서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표적요법제하고 좀 약간 비슷하지요. 비슷한 게 아니라 표적요법제입니다. 2세대 표적요법제입니다. 그래서 이 플루오로라실을 직접 그 사용하는 경우보다 부작용이 적고 환자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이 그 특징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젤로다를 먹고 나면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이게 플루오로라실로 변하니까 그걸 플루오로라실을 직접 링거 주사로 맞는 것보다는 훨씬 몸에 부작용이 적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근데 이것의 그 주요 그 부작용으로는 이제 수족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수족 우리가 말하자면 손끝 발끝에 이것이 뭐 붉어지거나 또 찌릿찌릿한 그 느낌이 오거나 때로는 이런 부위에 그 통증을 동반하는 그런 부종이나 수종 이 말하자면 물집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좀 부어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그 외에도 구역질이나 구토, 설사, 식욕 부진, 적혈구수 감소, 구내염 등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제가 이 또 부작용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무서운 걸 내가 이 약을 왜 먹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 항암제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그 나중에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작용만 있으면 이걸 왜 미국 같은 데서 이걸 그 승인을 했겠습니까? 그러니까 너무 또 일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효과가 크니까 부작용도 크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그것이 정상적입니다. 다섯 번째는 그 아바스틴이라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젤로다 아바스틴. 이것은 그 약명은 베바시주마브입니다. 그래서 아바스틴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. 이 아바스틴은 그 암의 정식에 직접 작용하는 그 항암제와는 달리 암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보내기 위해서 그 이제 암이
지가 혈관을 막 만들거든요. 땡기기 위해서. 그걸 이제 보통 혈관 신생이라고 하는데, 그래서 혈관 만드는 것을 억제해가지고 암의 영양분이 이 영양분을 차단을 해가지고, 그래서 암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이런 약이죠. 또한 그 자체의 이상 혈관을 수복시켜서 정상화함으로 해가지고 이 병용 같이 쓰고 있는 그 항암제를 그 암에 쉽게 닿도록, 그러니까 가서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용도 있고, 또 다른 항암제와 그 병용을 함으로 해서 결합을 함으로 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이런 그 기대감을 주는 겁니다. 폴피리라는 게 아바스틴이. 그래서 이 아바스틴을 폴피리 요법이라든지 폴폭스 요법에 추가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많이 권장을 합니다. 그 일반적인 그 항암제에 비해서 좀 나른함이라든지 구역질, 구토 등의 그 부작용은 적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은 또 고혈압이 좀 생기거나 코피가 나거나 단백뇨, 이건 뭐냐면 소변에 그 하얀 단백질들이 보이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. 한 1% 전후로 아주 그 드물기는 하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, 또 소화관에 그 약 자체가 먹고 이 소화관 창자 같은 게 구멍이 생기는 이런 거, 또 뭐 혈전으로 이 색전이 되는 거, 소위 말해서 혈전이 피떡 아닙니까? 피가 굳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혈관을 또 이렇게 막는 그런 그 혈전 색전증이라든지 뭐 고혈압 이나 뭐 이 뇌증, 뇌에 또 오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여기서도 말했다시피 아바스틴은 또 효과가 또 상당히 크니까 그래서 효과만큼 부작용도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여섯 번째는 아비닥스라는 우리 상표명으로 쓰이는 세툭시마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. 이 마압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대충 보면 2세대 표적 치료제들이죠. 그 베바시주마압과 같이 이 분자 표적 치료제의 하나로 암세포가 이 정식을 하기 위한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그 EGFR, 뭐냐면 상피 성장인자 수용체라는 이런 단백질과 그 결합이 됨으로써 암의 정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 1세대 그 항암제들은 암에 직접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때리니까 다른 이런 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우리 손발톱, 머리털, 이 점막 이런 데 아주 심한 그런 영향을 주었지만은, 여기 아까 분에 나오던 젤로아다라든지 아바스틴이라든지 이런 아비닥스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직접 하질 않고 그 암에 생기는 그 어떤 길이라든지 신호라든지 이런 걸 다 차단하는 이제 그런 경우니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1세대 항암제들보다 훨씬 효과가 그러니까 몸에 데미지도 적고 그런 상대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지만 또 여기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죠. 그래서 부스럼이라든지 피부가 건조해진다든지 피부가 튼다든지 이런 피부 증상도 좀 나타나고, 그러지만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수록 약의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증상이 또 나타나기 전에 의사들이 이제 이 약을 먹으면 어떤 증상이 생긴다는 걸 의사들이 아니까 그 증상이 생기기 전에 보습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피부 케어를
줍니다. 그러니까 요즘은 부작용을 이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을 예방하는 약들을 같이 이렇게 투여를 하거나 혹은 부작용이 생길 때 같은 약을 치료를 해서 그 부작용들을 줄여 나가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거에 아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. 여기 저도 또 이 자료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을 또 말씀을 안 드리고 가면 야 그거 그렇게 좋다더니 뭐 나쁜 게 더 많네 이렇게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부작용은 다 그 치유가 어느 정도 혹은 조절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게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